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인트를 쌓기 전까지 그러면 조금 뭐 처음에 뭐 좀 쌓아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몇 포인트 좀 이렇게 준다거나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쌓아주다니요. 아니 기본적으로 포인트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이 카드를 예. 받으면 그 안에 포인트가 뭐 한 좀 들어있는 5,000 거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 있을 법해. 아, 요 제가 그린 뭔가 좀 색깔도 그렇고 현대 카드를 오래 썼거든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린 카드가 어디서 듣고 오신 것 같은데 그린 카드가 있어요. 그린 카드가 포인트를 줍니다. 처음 발급했을 때. 그러니까 그린 카드 지금 우리 요거 네네. 요 그린 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에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 준다고요? 그렇죠. 저 몰랐는데? 아휴. 야, 또 이게 또 이 촉이 좀 있어요, 제가. 오케이. 자, 요거 네. 얼마 주나요? 뭐 처음에 그러면. 지금 항상 주는 건 아니고요. 특별 이벤트로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니까 15만 M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입해서 네. 카드를 받으면 네. 요 안에 15만 포인트가. M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 안에 15만 M포인트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좋습니다. 표현을 또 정확히 해드려야 될 게 이렇게 카드를 받자마자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거 조건 말해주세요. 예. 네, 조건 뭔가요? 카드를 갑자기 김이 좀 받고, 빠졌어. 카드를 받고 네. 그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을 쓰셔야 15만 M포인트를 증정합니다. 와, 그게 웰컴 이벤트예요. 지금 한정판인데 네. 9월 30일까지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상술로 보여요. 예.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그 큰 거금을, 잠깐만, 그 안에 그러면 또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험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공제되는 금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공과금. 네. 공과금 같은 거 내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교통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잘 따져봐야 돼. 제가 지난번에 그 SC 플러스 마일 카드 할 때 네. 요걸 안 따져봤더니 저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요거 대중교통 보죠. 많이 타시니까 많이 타요. 예.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되는지 네. 또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건 거의 다 됩니다. 예, 대중교통도 당연히 적립이 되고요. 자동차 보험 내시는 것도 당연히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고. 포인트도 쌓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포인트로 적립이 안 되는 거를 보시면 장기 카드 대출, 단기 카드 대출, 연회비, 재수수료 이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국세 같은 세금 납부액 안 되고요. 도시가스 요금, 대학원 등록금,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납입금, 자동 납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 서비스와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입니다. 자,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는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뭐 자동차 그리고 네. 뭐 보험료, 뭐 교통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네.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만 원까지 우리가 한 달에 쓰는 거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이제 3040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뭐 크게 뭐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 안에 그거 사용했을 때에는 15만 네. M포인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지코가 광고하고 있어요. 잠깐만, 저 여기서 개코라 그러면 저 지코 팬들한테 엄청 욕먹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지코가 굉장히 열심히 광고를 찍었기 네, 때문에 네. 지코가 광고하고 있고 지코 나이가 몇 살이죠? 저는 그 지코 씨, 92년생입니다. 그렇죠. 92년생. 20대예요. 20대가 광고하는 광고 타겟이 20대야, 그러면? 이거? 마이 퍼스트 럭셔리. 나의 첫 럭셔리 카드. 그리고 20대 후반들이 이제 좀 뭔가 럭셔리한, 뭔가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다, 이거네, 그죠? 뭐 그렇다고 봐도 되고 누가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쵸. 예, 20대도 만들어도 좋다. 근데 왜 이거 되게 웃긴다. 되게 생긴 거는 무슨 자연 친화적이고 아니 뭔가 아까 그런 느낌인데 네. 럭셔리면 황금색으로 가든가 갑자기 그린 카드를 해놓고서 갑자기 20대 뭔가 럭셔리를 바라고
있어가지고 전 이 컨셉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가는데요.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풋풋하잖아요. 푸르르고. 아 뭐예요 지금 뭐 젊은 뭐 느낌. 푸자 들어간다고 지금 뭐 푸르름까지 지금 뭐 네. 연관을 시키고 아참 너무 하셨다고 참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여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그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럭셔리를 강조하는 그런 카드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혜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 안 해도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니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 안 해도 여행이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카드 가입이요. 근데 나이가 걸리지 않나요? 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카드 못 만들잖아요. 아니 뭐 요즘은 그 뭐 검정고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소득이 당연히 없으면... 미성년자는 못 만들죠.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못 만들죠. 아무튼 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SC 플러스 마일 카드도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런 휴가 떠나실 때 마일리지 쌓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카드로 소개시켜드렸는데 방금 이 그린 카드도 마찬가지로 여행에 대한 테마가 굉장히 강한 카드라는 거 카드 박사님이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행 관련된 테마로 어떤 좀 저희가 혜택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SC 플러스 마일 카드를 이용해서 마일리지를 모아서 그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한 여행을 간다. 그래서 항공권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쓸 때 밥을 먹고 뭐 쇼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에서 사용할 때는 카드 쓰나? 그쵸. 환전 안 해가요? 환전도 해가는데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카드를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숙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카드 쓰면 수수료 같은 거 많이 붙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도 붙기는 하지만 득실을 따져봐야죠. 그리고 면세 쇼핑도 하실 거 아니에요. 면세 쇼핑, 그쵸.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범위의 돈 쓰는 지출 항목에서는 5%를 적립을 해줍니다. M포인트를요. 그렇게 해외여행 가서 카드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업종에서 5%를 적립을 해주는 거고요.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5%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카드 박사님 보셨을 때 보통 해외에 나가서 카드를 썼을 때 5% 적립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런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외국에 가시면 얼마나 예산을 자, 그것도 뭐 나라마다 다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가까운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을 간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일주일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쓰는 금액은 100만 원 안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많이 100만 원 쓰신다면 100만 원 쓴다고 하자. 5만 원을 포인트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5만 포인트. 얼마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그 100만 그러니까 궁금한 그거예요. 100만 원을 쓸 때 5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게 수수료가 붙어서 100만 원을 더 빨리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을 딱 가져갔을 때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수수료 같은 게 안 붙으니까 오히려 나는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카드를 가져가서 카드를 쓰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그래 놓고서 돌아오는 거는 나에게 5만 원이라는 뭔가 혜택이란 명목으로 돌아와.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져보시면 되는데 환전하실 때도 환전 수수료라는 걸 내요. 그래서 그다지 뭐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1%가량 내는 거나 환전 수수료를 어떻게든 아끼고 해서 그 은행 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나 이미 따져봤네요. 카드 박사님.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분실의 위험도 있어요. 그렇죠. 도둑 맞고 이런 거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가도 웬만하면 그냥 카드를 쓰고요.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준비해간 소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 조금 더 챙겨간 현금은 최대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죠. 뭐 좀 경험,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해본 일 없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좀 더 슬펐겠죠. 되게 철저하신 분이시다. 아니에요. 와, 어떻게 또 그런 일도 안 겪고. 그리고 카드가 불법 복제를 당한다라고 해서 외국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불법 복제를 당하면 우리나라 카드사에서 뭐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 반경이 있고 그래서 바로 그 고객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카드가 어디에서 결제가 됐는데 거기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확인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거와 맞지 않으면은 네. 바로 추적이 되고 그거에 대한 뭐 알람도 해주고 네. 이런 식의 서비스까지 또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좋네. 요즘에 뭔가 많이 좀 되게 과학적으로 변했다. 카드 소비가 더 과학적 변했어. 이건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더 그린 카드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00만 원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온라인에서 1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근데 뭐 샀어? 뭘 샀어요. 그런데 평소 안 사던 거 샀는데 지금 보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갖고 또 한 번 샀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좋았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건 비밀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두 번 결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온라인에서 제가 자기 전에 했기 때문에 늦은 밤이었단 말이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까 안녕 상담원한테. 네. 그래서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혹시 본인이 사용한 게 맞는지,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는 정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현대 더 그린카드에만 있는 혜택이에요? 아니면 이건 있어요? 어떤 카드사든 다 상관없이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카드에서 사용해봤지만 그런 뭐 전화를 받지 못한 걸로 봐서 네. 저는 항상 똑같이 패턴이 일정해요. 네. 뭐 특별하게 뭘 더 사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온라인 거래는 좀 위험하니까 이제 뭐 제가 늦은 시간에 뭐 편의점을 갔든 아니면 뭐 술을 마셨든 뭐 햄버거를 갔든 뭐 그랬으면 그 결제 건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뭐 술을 많이 먹으면 달라지겠지만 네. 술 많이 먹어도 얼마 안 나오는데 술 먹고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제 그게 온라인이었으니까 네. 뭐 카드가 복제가 됐든가 아니면 카드 번호가 노출됐든가 그랬을 위험이 있어서 바로 연락이 왔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